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나중에 은퇴하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는 누가 봐도 달콤하고 멋진 계획 말이죠. 하루하루 치열하게 일만 하다 보니 은퇴 후에야말로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들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은퇴하고 나면 한 번쯤 길게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꿈을 꾸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아시다시피 녹록치 않더라고요.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라는 게 말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아니,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했던 은퇴 이후가 왜 이렇게 쪼들리는 거지? 하고 당황스러워질 때가 오는 거예요. 1. 은퇴 후 현실 왜 이렇게 빡빡해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은퇴 전에는 은근히 미래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처럼만 벌면 나중에는 큰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정작 은퇴해서 월급이 끊기고 나면 처음에는 자유다 하고 해방감이 들다가도 어느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가정사의 자녀 지원, 부모님 부양 등까지 더해지면 여행 같은 사치는 잠시 미뤄둬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버리죠. 보통 은퇴 후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젊을 때 돈 버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직장 생활에 찌들어 살다가 갑자기 은퇴라는 전혀 다른 국면에 툭 떨어진 느낌이랄까요. 그 와중에 주변에서는 세계 여행 떠나봐라, 재밌겠다라는 달콤한 말도 건네옵니다. 마음속에 있던 버킷리스트를 채워볼 유혹이 마구 밀려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은퇴 뒤에 장기 체류 여행일 때 지출 규모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공권, 숙박비, 식비는 물론이고 현지 물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상 상황까지 고려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야말로 재정 파탄이 코앞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와 단순히 직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평생 억대 연봉을 받아온 사람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돈이 훅 빠져나갈 수 있고 반대로 적은 돈으로도 알뜰살뜰 잘 살며 여유를 누리는 분들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하고 있느냐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설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은퇴 이후에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사례 1. 아슬아슬하게 은퇴 자금을 모았던 60대 부부의 한방 지출. 첫 번째 사례는 제 가까운 지인이 겪은 일이에요. 남편분이 60살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셨고 아내분도 일찍이 전업주부로 지내오셨던 분이라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에라, 그래도 여태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좀 놀자. 이런 마음으로 여행을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일주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였어요. 일단 항공권이랑 호텔은 비교적 저렴한 편을 구했지만 막상 유럽에 가니까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컸던 거예요. 각종 입장료에 현지 교통비에 식비에 기념품까지. 여행지에 오면 괜히 지갑이 열리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쯤 사가자. 이 동네 와서 밥은 제대로 먹어봐야지 하면서 크고 작은 지출이 쌓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행 도중에 불의의 사고가 난 거예요. 아내분이 현지에서 미끄러져서 무릎을 다쳤고 그 치료비가 국내 건강보험만큼 저렴한 게 아니라는 사실. 아내분이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긴 했는데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했어요. 그렇게 한번 큰돈이 나가고 나니 귀국 후에 곧장 병원에 다니면서 또 추가 비용이 들고 결국 이 부부가 몇십 년 모아둔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상당 부분 빠져나간 거죠. 그 뒤로는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사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그때 무턱대고 큰 여행을 질렀던 게 조금 후회스럽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해요. 은퇴 후의 첫걸음부터 여행으로 화끈하게 시작했는데 정작 그 여파가 커서 일상적으로 누려야 할 다른 부분들이 꽤 쪼들리게 된 거죠.
교훈 해외여행자 보험, 의료비,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은퇴 후에 소중한 자금이 한 번에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사례 이 여행보다 손주가 우선이었던 70대 할머니의 선택.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결말입니다. 이분은 70대 중반의 할머니이신데 원래 여행을 워낙 좋아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중국, 동남아 정도는 수시로 다니면서 은퇴하면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세상 구경을 마음껏 하겠다 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해보니 여행은커녕 다른데 돈 쓸 일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일단 큰아들이 갑작스레 실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했고 손주들 학원비나 생활비도 조금이라도 보태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셨다고 해요.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녀 세대를 지원하게 되니 여행에 쓸 여유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완전히 여행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예전처럼 23주씩 장거리 해외를 가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국내 여행이나 34일짜리 단기 해외여행을 틈틈이 다니며 만족하고 계십니다. 대신 은퇴 자금을 엄격하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손주 지원비,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여행용 저축 등을 따로 설정해 놓았대요.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그날그날의 지출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서 현실적으로 언제쯤 어느 정도까지 여행을 갈 수 있는지 계산해 두고 있죠. 결국 이분은 내가 버킷리스트로 삼았던 긴 세계 여행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내 형편에 맞는 여행을 꾸준히 다니면서 동시에 가족도 챙길 수 있으니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생각으로 사시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는 여행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가족과 주변 환경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여행은 반드시 현실적인 예산 책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사례 3 은퇴 전부터 준비한 50대 싱글의 알찬 세계 일주. 세 번째 사례는 성공적인 케이스인데요. 50대 중반에 일찌감치 조기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결혼을 안 하셔서 부양 가족이 없었고 본인 스스로도 평생 여행을 위해 열심히 돈 벌겠다라고 마음먹고 살아오셨대요. 그래서 장기 여행이 목표인 만큼 20대 후반부터 은퇴 자금이 아니라 여행 자금으로 따로 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30대 중반에 이미 작은 원룸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월세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여행 적금이나 보험 같은 상품으로 차곡차곡 넣어두었습니다. 40대에는 투자도 좀 해보고 때로는 적자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늘 자신이 목표한 50대 후반의 은퇴 후 세계 일주라는 큰 그림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덕분에 이분은 55세 즈음에 모든 걸 정리하고 계획대로 1년간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장기간 여행을 하면서도 사실 경제적으로 큰 무리가 없었던 건 미리 만들어둔 소득 파이프라인 덕분이었어요. 여행 중에도 건물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 예비 자금도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미리부터 여러 나라의 물가나 지역 정보를 꼼꼼히 조사해 두었기 때문에 거의 반배낭여행식으로 검소하게 다니면서도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처럼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정년퇴직 시기나 개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내가 원하는 여행이 있으면 젊을 때부터 그 여행을 위해 별도의 저축 투자 플랜을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교훈 은퇴 후 안전한 세계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어설픈 준비보다는 정교한 재정 설계와 실행이 필수라는 점. 은퇴 후 여행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실적인 예산 수립. 첫째도 둘째도 예산 짜기가 우선이에요.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비상금은 얼마나 따로 놔둬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 혹은 중장년 시기에 의료비가 예상치 못하게 커질 수 있으니 의료비와 보험 가입 여부도 꼭 고려해 보세요. 가족 상황 고려. 자녀나 손주 혹은 노부모님 등 지원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그 부분의 지출 계획을 먼저 짜두는 게 좋아요. 나만의 여행이 중요하다. 쉽겠지만 막상 가족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여행보다는 가족을 우선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소득 파이프라인 확보. 은퇴 후에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월세, 연금, 투자, 수익 등이 있으면 여행 계획이 한결 편해져요.
미리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저축, 배당주 투자, 부동산 월세 등 여러 형태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초반 큰 지출은 신중히. 은퇴하자마자 일단 저질러 보자 하는 마음에 비싼 여행부터 다녀오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12년은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내 지출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 적절한 시점에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 관리. 사실 은퇴 후 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건강 문제예요. 젊었을 때야 대충 넘어가던 피로도 은퇴 후에는 회복이 더디고 뜻하지 않게 큰 부상을 당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행에 앞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리고 기본 체력 단련은 필수. 여행 중 보험을 통한 긴급의료 대책도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세계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죠. 저 역시 언젠간 길게 해외를 돌아다니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은퇴 후가 되면 어쩐지 그 꿈이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사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려면 계획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 은퇴 후에 여행 가지 마세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변수와 돈, 그리고 체력 소모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칫 방심했다가는 한 번에 큰 지출을 감당하게 되고 이후에 오래도록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은퇴 후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미리부터 재정 설계와 라이프 스타일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들려드린 세 가지 사례도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각자 형편과 인생 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비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상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갈 수도 있고 갑작스레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늘 비상금과 보험은 준비해두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은퇴 직후부터 무작정 큰 규모의 세계 일주를 시작하기보다는 조금씩 맛보기처럼 단기 여행을 해보면서 내가 요즘 여행에서 원하는 건 뭔지, 어느 정도 경비가 드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은퇴하면 바로 세계 곳곳을 누비겠다 곧 꿈꾸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돈이란 게 모인다고 무작정 굴러나오는 게 아니고 여행의 즐거움도 체력과 시간, 그리고 안정된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더 크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은퇴 후에도 아직 인생 이막은 길고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막을 뜻깊고 알차게 채워나가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법이죠. 여행이든 다른 활동이든 결국 내 노후 자금을 안전장치 삼아 나만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실천한다면 불안함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이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세계 여행의 대가, 은퇴 후 재정 파탄, 이건 몰랐을걸 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 이후의 모습이 후회 없는 설계와 준비를 통해 정말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